나이키 로고 속에 숨겨진 그리스 신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나이키 운동화 신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유명한 스우시 마크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고 속에 무려 수천 년 된 그리스 신화가 숨어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 내일부터 운동화 볼 때마다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진짜 재밌거든요. 그리스 신화 속 승리의 여신 니케를 아시나요? 자,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그리스로 가보실까요? 그때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던 여신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니케라는 이름의 승리의 여신이었죠. 이 니케 여신이 정말 대단했어요. 뭐가 대단했냐면 전쟁이든 스포츠든 어떤 경쟁이든 간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여신이 항상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라는 게 순식간에 왔다가 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테네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파르테논 신전 근처에 가시면 아테나 니케 신전이라는 작은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 신전 안에 있는 니케 조각상은 다른 조각상들과 달리 날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테네 사람들이 승리의 여신님, 제발 우리한테서 떠나지 마세요 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날개를 없앤 거래요. 귀엽지 않나요? 그만큼 니케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오리건의 작은 회사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자, 이제 시간을 196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오리건주에 필 나이트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분이 대학 다닐 때 육상부였는데 코치님이 빌 보어먼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1964년에 작은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이름이 뭐였냐면 블루 리본 스포츠. 지금의 나이키와는 전혀 다른 이름이죠. 그때는 정말 작은 회사였어요. 필 나이트가 자기 차 트렁크에서 일본 운동화 팔아서 먹고 살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야심이 있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7년 후인 1971년 드디어 회사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여러 이름을 놓고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바로 나이키였어요. 왜 하필 나이키였을까요? 바로 그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 브랜드를 신는 사람들이 다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센스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35달러짜리 로고가 세계를 정복하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그 유명한 스우시 마크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1971년 포틀랜드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 공부하던 여대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캐롤린 데이비드슨.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나이키 로고를 디자인하게 됐어요. 시간당 $2씩 받으면서 말이에요. 총 17시간 30분 동안 작업해서 받은 돈이 35달러. 지금 돈으로 해도 50만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만든 게 바로 지금의 그 스우시 마크예요. 데이비드슨 학생이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 바로 니케 여신의 날개에서 따온 거래요. 바람에 휘날리는 날개의 움직임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죠. 속도감, 역동성,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이 간단한 곡선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재밌는 건 처음에 필 나이트가 이 로고를 봤을 때 반응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이랬대요. 지금 들으면 정말 웃기죠? 그런데 나이키가 나중에 정말 대박이 나면서 이 디자이너한테 주식하고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했대요. 그 주식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수백억 원이래요. 정말 로또보다 더한 대박이었던 거죠. 마이클 조던과 만나면서 진짜 시작됐어요. 나이키가 진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1984년 마이클 조던과 손잡으면서부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이분과 나이키가 만들어낸 게 바로 에어 조던 시리즈예요. 이게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냥 운동화가 아니라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조던 운동화 때문에 새벽부터 줄 서는 사람들 보셨죠? 한정판 나오면 몇백만원씩 하는 것도 보셨고요. 이게 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축구에서는 호날두, 테니스에서는 세레나 윌리엄스, 육상에서는 우사인 볼트. 이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두 나이키와 함께하게 됐어요. 이 선수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 분야의 승리의 여신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나이키가 정말 똑똑했던 게 단순히 이 선수들한테 돈 주고 광고만 시킨 게 아니라 이들의 도전 정신과 승리 스토리를 브랜드와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 하면 자연스럽게 도전, 승리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된 거죠. 저스트 두 잇,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세 단어.
1988년에 나이키가 내놓은 슬로건 혹시 아세요? 바로 저스트 두 잇이에요. 이 세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그냥 해라는 뜻인데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봐. 일단 시작해봐. 핑계 대지 말고 해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슬로건의 힘이 뭐냐면 프로 운동선수한테는 더 열심히 훈련해 라는 뜻으로 일반인들한테는 오늘부터 운동 시작해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정말 누구한테나 통하는 메시지예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뭔가 도전할 때 저스트 두 잇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나이키 덕분이에요. 광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슬로건 중 하나래요. 지금의 나이키는 어떤가요? 자, 그래서 지금 나이키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년에 매출이 500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단순히 운동화만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나이키 앱 깔아서 운동 기록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러닝 커뮤니티도 만들고 개인 맞춤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제는 IT 회사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환경도 많이 생각해요. 재활용 소재로 운동화 만들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캠페인도 많이 하고 단순한 스포츠 브랜드를 넘어서 사회적 영향력까지 가진 기업이 된 거죠. 그 마무리하며 어떠세요?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내일 운동화 신으실 때 그 작은 스우시 마크를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수천 년 전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승리의 여신이 지금 우리가 매일 신고 다니는 운동화 속에 살아있다니 말이에요. 나이키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거예요. 누구나 이기고 싶어하고 도전하고 싶어하고 더 나은 모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바로 그 마음을 브랜드로 만든 거죠. 그래서 나이키는 단순한 운동화 회사가 아니라 꿈과 도전을 파는 회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을 때마다 사실은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 니케와 함께 걷고 있는 셈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스트 두 잇 마이너스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